가난한 선비의 도깨비 방망이. 평생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선비 이석.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던 그는 우연히 도깨비들의 연애를 목격하고 도깨비 수장과의 시합에서 이겨 신비한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방망이로 이룬 부와 명예의 이면에는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욕심과 교훈이 담긴 조선시대의 판타지 모험. 가난한 선비 이석이 또다시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낙담하며 깊은 산길을 걷다 길을 잃음. 한양 성저문 앞 해질녘. 이름이 적힌 붉은 종이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환호하거나 탄식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선비가 멍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28살의 이석, 그는 이번이 7번째 과거시험 낙방이었습니다. 또 떨어졌구려. 이석은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데도 그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한양으로 올라온 지 벌써 10년. 그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지 오래입니다. 이제 고향에는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나. 그의 발걸음은 마을로 향하는 큰 길을 벗어나 자신도 모르게 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그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기에 길이 점점 깊어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큰 선비가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했건만 이제는 소금 살 돈도 없는 불효자가 되었구나.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몇 잎의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숙소비도 내지 못해 내일이면 쫓겨날 터. 그제서야 이석은 자신이 낯선 산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느 방향이 마을로 가는 길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구나. 저녁 노을이 산등성 위에 붉게 물들고 어둠이 점점 깊어지자 이석의 가슴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산속은 호랑이와 도적대가 들끓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산길은 더욱 구불구불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누구 없소? 사람 살 곳이 가까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산속에 허무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달빛만이 그의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탈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흙과 낙엽으로 범벅이 된 채 그는 간신히 통증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나.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죽으라는 뜻인가. 절망 속에서 그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산속 암자일까 하는 희망에 그는 아픔을 참고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불빛은 점점 선명해졌고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있어. 도와줄 사람이 있어. 기쁨에 찬 이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숲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그는 넓은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공터에는 횃불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10여 명의 기이한 생물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뿔이 난 존재들, 그들은 분명 전설 속의 도깨비였습니다. 이석은 혼비백 사나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깨비들은 큰 솥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과 보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기이하게도 인간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이석은 창백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토깨비 그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었군. 산속에서 도깨비들의 연회를 목격하고 숨어 지켜보다 발각됨. 이석은 숨을 죽이고 도깨비들의 연애를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도깨비가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두드릴 때마다 놀랍게도 빈 공간에서 음식과 술, 심지어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것이 전설의 도깨비 방망이인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두드릴 때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비한 물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석은 배고픔과 추위도 잊은 채 넛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변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희로애락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인간들이 최근에 더욱 욕심이 많아졌다더군. 덕분에 우리 도깨비들이 할 일이 늘어나고 있지. 그래도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나면 재미있을 텐데 요즘엔 그런 인간이 드물어. 이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깨비들이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은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을 관찰하고 시험하는 존재처럼 들렸습니다. 도깨비 수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났습니다. 누가 있지 않은가? 인간 냄새가 나는구나. 이석은 공포에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챈 것일까? 그는 더 깊이 숨으려 했지만 그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기다. 도깨비들이 일제히 그가 숨은 방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깨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장난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련한 인간이로구나. 옷은 걸레 같고 얼굴은 재수없게 생겼구나. 도깨비들이 그를 놀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산이 울렸습니다. 이석은 공포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당당함도 느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이미 들겼으니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감히 도깨비들의 연애를 엿보다니. 배짱이 크구나. 인간. 도깨비 수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모습은 더욱 위압적이었습니다. 키는 일반 사람보다 2배는 컸고 얼굴은 붉었으며 머리에는 뿔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소소이는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깨비 수장은 그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무서워 떨고 있구나. 걱정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 너를 먹지는 않겠다. 다른 도깨비들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안도감이 아닌 불안함이 더해졌습니다. 도깨비 수장은 이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인간. 이석이라 합니다. 이석. 너는 운이 좋은 날에 우리를 만났다. 우리 도깨비들은 오늘 새로운 방망이의 주인을 찾고 있었거든. 이석은 당황했습니다. 도깨비 수장이 가리킨 방망이, 그것은 분명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설의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그가 설마 그것을 자신에게 준다는 것일까?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지. 먼저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도깨비 수장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도깨비들이 은은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석은 가슴이 조여드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도깨비가 인간에게 그냥 좋은 것을 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습니까? 이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쩌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도깨비의 제안에 응해야 했습니다. 도깨비 수장과의 내기에서 승리해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됨. 공터 한가운데 달빛이 환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도깨비들이 원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이석은 도깨비 수장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내기를 하자. 인간 이석. 내가 이기면 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마. 하지만 내가 진다면. 도깨비 수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다면 내 영혼이 우리 것이 된다. 주변의 도깨비들이 흥분한 듯 웅성거렸습니다. 이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혼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전 정신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를 짓는 거다. 내가 선비라면 시는 잘 짓겠지? 내가 주제를 줄 테니 그에 맞는 시를 지어라. 나도 시를 짓겠다. 누구의 시가 더 아름다운지는 달님이 판단할 것이다. 이석은 잠시 놀랐습니다. 도깨비가 시를 짓는다니.
하지만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했다고 해도 그의 시짓는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스승님들조차 그의 재능을 인정했지만 시험장의 긴장감이 항상 그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내기에 응하겠습니다. 도깨비 수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제는 달빛 아래의 인간과 도깨비다.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 공터 위로 구름이 걷히며 밝은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도깨비 수장은 눈을 감고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신비로웠으며 시의 내용은 인간의 더섭는 욕망과 도깨비의 영원한 관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는 아름다웠고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석은 긴장했습니다. 도깨비의 시가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모아 시를 구상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는 인간의 짧은 삶과 끝없는 열망,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아름다움과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영원히 살며 관찰하는 존재라면 인간은 찰나의 순간을 살며 그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가 끝나자 놀랍게도 달빛이 더욱 밝아졌고 그 빛은 이석을 비추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놀라움에 찬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도깨비 수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이 너를 선택했구나. 내가 이겼다. 이석. 도깨비 수장은 자신의 방망이를 이석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방망이였지만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석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3번 두드리며 내 소원을 말하면 된다. 이석은 경외심을 느끼며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가난한 삶은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감사 인사를 하려는 순간 도깨비 수장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모든 소원에는 대가가 따른다. 방망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니 균형은 항상 맞춰진다. 그리고 방망이를 많이 사용할수록 내 영혼은 조금씩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이석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도깨비 수장은 이미 다른 도깨비들과 함께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거라. 인간 이석,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공터는 텅 비었고 이석은 손에 방망이를 든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달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그는 산을 내려가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대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방망이의 힘으로 부와 명예를 얻고 출세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함. 한양의 남산 기슭 기와집 대청마루. 이석은 비단 도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차관과 장인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 가난한 선비였던 그는 이제 임금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인, 이번에 지를 별채는 남쪽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하게. 어머니의 병환에 좋을 것이네. 네, 대감 걱정 마십시오. 최고의 목재와 장인들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이 차를 내오자 그는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께서 하교하신 세금 개혁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감의 지시대로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조정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둘이 물러가자 이석은 서안 아래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평범한 나무 방망이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 방망이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산속에서 돌아온 후 그는 첫 번째 소원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재능을 얻었고 두 번째로는 부귀영화를, 세 번째로는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기를 빌었습니다. 도깨비 수장의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모든 소원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는 아직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임금의 눈에 들어 급속도로 출세했으며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에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석은 방망이를 다시 숨겨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에서 이석은 자신이 준비한 세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은 도깨비 방망이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었기에 완벽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고는 더 채워질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다. 과인은 이석 같은 신하를 두어 다행이오. 임금의 칭찬에 이석은 공손히 절을 올렸지만 주변 대신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좌의정 박치원의 눈빛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박치원이 이석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대감 참으로 놀라운 재능이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감의 과거 시험 답안을 보면 이토록 뛰어난 재능이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오. 하루아침에 그런 지혜가 생기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오? 이석은 식은땀이 흘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공부가 하루아침에 꽃을 피운 것뿐입니다. 대감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늘의 은혜라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도움이 있었을지도? 박치원의 말에는 의심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석은 빠르게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도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밥을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인이 달려와 알렸습니다. 대감, 어머님께서 갑자기 병환이 심해지셨습니다. 이석은 놀라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나아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이며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내 눈에 무언가 붙어 있구나. 검은 그림자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 그날 밤 이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 그 안에는 분명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깨비 수장이 말한 대가인가? 그때 방 안에 갑자기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거울 속에 도깨비 수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알아차렸구나, 이석. 내가 방망이로 얻은 모든 것은 다른 이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균형은 항상 맞춰져야 하는 법. 방망이의 비밀과 저주의 대가를 알게 되고 도깨비를 다시 찾아감. 이석은 충격에 휩싸여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거울 속의 도깨비 수장은 점점 선명해졌고 그의 붉은 눈빛은 이석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방망이로 얻은 지위와 재산은 모두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닙니까? 도깨비 수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내가 갑자기 얻은 지혜는 다른 학자들의 머리에서, 내가 얻은 부는 다른 이들의 재산에서, 심지어 내 어머니의 건강도 다른 이들의 생명력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영혼이 조금씩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석은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 세금 개혁안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다. 내가 만든 세금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농부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의 피와 땀이 내 영광의 대가인 것이다. 이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선한 일들이 모두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깨비 수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내가 방망이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 기억의 일부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것보다는. 도깨비 수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다음 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속 공터로 오너라. 그곳에서 내 선택을 확인할 것이다. 도깨비 수장의 모습이 거울에서 사라지고 이석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대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석은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보고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 세금법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오.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지. 그 이석이란 자가 임금님 앞에서는 훌륭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둠의 힘을 빌린다는 소문도 있더군. 하룻밤 사이에 재능이 피어났다니 이상한 일이지. 이석은 충격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개혁안이 그가 선하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란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행복은 결코 다른 이들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그날 밤부터 이석은 방망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세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엉켜 있었고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다가왔습니다. 이석은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관복이 아닌 그가 처음 도깨비들을 만났을 때 입었던 낡은 선비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겠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무명이 된다 해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최종 선택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함. 달이 높이 떠오른 밤 이석은 산속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처음 도깨비들을 만났던 곳과 똑같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터 한가운데 서서 도깨비들을 불렀습니다. 도깨비 수장님, 제가 왔습니다. 약속대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적막한 산속에 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바람이 일었고 안개가 모여들더니 도깨비 수장의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로 다른 도깨비들도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와 주었구나. 이석, 내 선택은 정해졌느냐? 도깨비 수장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이석은 굳은 결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방망이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이름 없는 선비로 돌아간다 해도. 도깨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깨비 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방망이를 내게 주거라. 이석은 주저없이 도깨비 방망이를 건넸습니다. 도깨비 수장은 방망이를 받아들고 공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꽃은 일반적인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으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불꽃 속으로 걸어들어가 내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석은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때 도깨비 수장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아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권력과 부, 명예 모두 사라질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의 병도 다시 도지게 될 것이다. 이석의 마음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까지 희생해야 한다면
하지만 곧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다른 이들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도깨비 수장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푸른 불꽃 속에 던졌고 불꽃은 더욱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이석 내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구나. 이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불꽃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앞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빛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석, 내가 시험을 통과했다. 도깨비 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석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이석은 한양의 작은 서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서책들, 그리고 창가에는 과거 시험 결과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낙방 꿈이었던가? 이석은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낡은 선비 복장을 한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나가 아침 시장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빵가게 앞에서 그는 돈을 잃어버려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빵을 사거라. 소녀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이석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로 얻은 어떤 부나 명예보다도 더 진실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석은 작은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진실된 노력으로 이룬 성취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에서 온다. 세월이 흘러 이석의 서당은 마을에서 가장 평판 좋은 학당이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름달이 뜬 밤 그는 서당 뒤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이상하게도 도깨비 수장을 닮아 있었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이석. 당신은?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도깨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자일 뿐이다.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지. 노인은 이석에게 작은 나무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방망이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배운 교훈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석은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고 더욱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그를 궁중으로 초대해 왕자들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석은 이번에는 진정한 지혜와 덕으로 임금의 신임을 얻었고 그의 가르침은 나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석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마법은 진실한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방망이와 가난한 선비의 모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의 유혹 앞에서 진정한 가치를 선택한 이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쉽게 얻은 성공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의 이야기지만 욕망과 명예,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고민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마법 같은 지름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진실된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선시대의 또 다른 감동적인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지혜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